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큰 황토구미와 수토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보이고 있는 것이 큰 황토구미, 즉 오늘날의 울릉군 서면 태아의 항구 모습이 되겠고요. 이곳에 도착했었던 수토사들과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체 울릉도 전도의 이런 지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즉 육지에서 울릉도로 갔을 때의 그 항구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도동항이 되겠죠. 현재 울릉군청과 울릉면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의 중심이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도동이 되겠고요. 이것이 저동항이 되겠고, 현재 이제 공항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동항이 되겠죠. 이렇게 사동, 도동, 저동이 우리에게 익숙한 항구들이 되겠고, 육지에서 접근하는 대표적인 교통로가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동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로 들어서기 전에 결국 일본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 전에 이 조선시대 이전부터 울릉도와 관련이 되었었던 대표적인 항구가 되었던 것은 당연히 육지에 가까운 이 서쪽 지역이 되겠고, 그래서 1902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울릉의 행정구역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육지에서 오는 배들이 중요한 항구 역할을 했었던 것은 바로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큰 황토구미, 오늘날의 태하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학포항이 있겠고요. 북쪽으로 보게 되면 첨부라든지 현포항 같은 경우가 도리어 이 지금의 저동, 도동, 사동에 비해서 당시에는 중심을 이루었었던 항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이 울릉도 전체 해안가가 절벽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결국 이렇게 항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제한되어 있었고, 그 중에 중심을 이루었었던 것이 바로 큰 황토구미, 오늘날의 태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81년 개청령이 반포가 되게 되면서 최초의 울릉도 이주민의 본거지가 되었었던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울릉군 서면 태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태하라고 하는 지역은 내륙과의, 육지와의 연계에 있어서 중심적인 기능을 해왔었던 곳이고, 특히 이 지역에 황토굴이 있어서 이 황토가 많이 났기 때문에 특히 수토사들과 같이 관리들이 이곳에 왔다는 증거로서 이 황토와 향나무를 중앙에 바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 지역명이 큰 황토구미라고 이렇게 붙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것을 한자화되는 과정에서 대하 혹은 태하라고 붙이게 되었고, 오늘날 울릉 8경 중에 하나로 이 태하 낙조를 꼽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지명의 변화에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광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서쪽 지역에 태하항이 있고 학포항, 그리고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것이 대풍감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현포항, 첨부항 등이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이렇게 중요한 항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특히 이 지역이 여러분들 1883년에 울릉도 재개척의 착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울릉도 지역은 소개 정책에 의해서 본토로 강제 이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 울릉도 자체에는 정식적인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900년에 가서야 대한제국 칙령에 의해서 군으로 승격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가까운 옛날의 울릉도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당시의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해안가들이 다 이렇게 절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큰 황토구미가 바로 중요한 항구의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밑에 소황토구미, 그게 지금의 학포항이 되겠는데요. 즉 이 태하와 학포가 중요한 항구의 기능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울릉도 하게 되면 바로 이 건어중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울릉의 찬이라고 하는 아주 독자적인 브랜드로 울릉도 내에서도 가장 최고의 울릉도 오징어로 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태아 항인경에서 나오는 울릉도 오징어인 이유는 그만큼 바로 이곳 자체가 풍성한 바람과 햇볕으로 오징어가 잘 마르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 이곳 자체가 일찍부터 육지와 사이에서 일정한 바람이 잘 부는 곳이었기 때문에 돛담배를 타고 이곳으로 항해 오는데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었던 곳이라서 이것이 일찍부터 항구로서 발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울릉도 등대가 처음 생겨난 곳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 울릉도 등대가 있는 대풍잠에서 이 항목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쪽으로 바라보이는 곳에 있는 이러한 해안 절벽을 우리가 대풍잠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이곳에서 바람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육지로 나아갈 수 있는 바람이 올 때까지 이를 바람을 기다렸었던 이런 사연을 담고 있는 곳에 바로 오늘날의 태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이 천부항 방향 쪽으로의 해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말 절경을 자랑하고 있는 이런 곳에 결국 울릉도의 아름다움을 가장 느껴볼 수 있는 공간 자리에 바로 이곳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황토가 나는 동굴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근 황토굼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높은 해안가 언덕에서 바라다본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바로 큰 황토굼으로서 내륙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 자체가 좋은 항구의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이 학포 해안, 연안이 해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북서쪽에 중요한 내륙 육지와의 연계의 항구로서의 입지적인 요건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큰 황토굼이 태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학포항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곳에도 일찍이 수토사가 왔었다는 것이 바위거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은 이렇게 조형물을 통해서 이것이 학포였음을 알 수가 있고, 일찍이 이렇게 산신각을 두고 이것에 제를 지냈었던 것도 바로 이 지역에 결국 항해를 해 왔었던 하는 수토사들과 그 주민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토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울릉도의 지세와 불법으로 거주하는 조선민 주민들과 벌복 어로 행위를 하는 일본인을 수색하고 토벌하는 정책을 하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수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1694년 이래로 2, 3년 간격으로 200여 년에 걸쳐서 이런 수토 제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결국 이것은 당시 울릉도를 버렸었던 것이 아니라 울릉도를 국토방위의 전략적 선택지로서 삼고 관리해 왔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수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 수토사들의 출항지는 지금의 삼척 혹은 울진 또 평해 등에서 이렇게 출항을 해서 울릉도까지 왔었다라는 경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울진에 있는 이 대풍헌 현판을 통해서 이곳에서도 바람을 기다렸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람이 1882년에 울릉도에 왔었던 바로 이 이규원 검찰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검찰사의 이런 울릉도 검찰을 하고 난 뒤에 고종에게 복명을 하게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1900년에 와서 칙령 제42호가 반포되면서 울릉도가 강원도의 27번째 군현으로 편제되게 되고 독도가 그 부속도서로 명시되게 되는 계기를 가져왔었던 것이 울릉도 개척의 계기가 되었었던 것이 이규원 검찰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가 타고 왔었던 배의 모습이 되겠고, 이를 지금 재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당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당시에 이런 돛담배에 쓰여졌었던 바로 이 돛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울릉도에서 나왔었던 왕대나무가 되겠고요. 이런 돛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만큼 울릉도의 이런 당시의 대나무 림이
대단했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수도사들이 남겼었던 각 성문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태아에는 울릉 수토 역사 전시관을 통해서 이 울릉도의 수토의 역사를 통해서 울릉도가 일찍부터 우리의 영토로서 관리되어 왔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울릉도는 해로 또 혹은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수토가 꾸준하게 추진되고 있었음을 이 전시장의 전시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의 태아 하항의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왼편에 여러분들 이 수토 전시관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곳에서는 일찍이 먼 이 육지와의 항해가 무사하게 이루어지기 비는 마음에서 기도의 공간으로서 이 성화 신당이 마련이 돼 있었고, 이 신당 속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 신물들을 통해서 당시에 이들의 간절한 소망이 마저로 이해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울릉도에서도 북서쪽에 가장 일찍부터 울릉도 개척 이래로 행정의 중심지를 이루었었던 대황토금이, 오늘날로 따지면 울릉군 서면 이 태아의 항구와 관련된 이 수토사의 이야기를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